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티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티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이거 듣고 아마도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티추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참 할 때 하시는 분들이 맨날 영광입니다 할 때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뭔가 알 것 같아요. 어허, 이분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또 언변을 가지신 게 보통뿐이 아니시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네. 티추님께서 말씀하실 게 이렇게 또 밝으신 분인데, 저는 또 이런 건 또 처음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쵸. 일단은 지금 요가를 하고 계신 네. 건가요? 근데 제가 네. 하고 있다가 이 일 때문에 아, 예. 쉬고 있는데 예. 이제 좀 회복을 해서 다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용기를 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돌비를 진짜 제가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근데 요가가 없더라고요. 아, 있긴 있는데 이제 귀신에 관련된 얘기였죠. 그쵸. 저처럼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라도 요가 강사나 이런 요가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그때 당시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티추죠. 이거는 제가 겪은 이야기고 현실 공포,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원래 다른 직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인데 회사를 다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원래 회사라는 게 좀 일보다 사람이 좀 힘들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힘드니까 좀 노이로제 오고 거기다가 제가 또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뭔가 이제 모든 게 다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없었는데 나 그냥 안 되겠다 쉬자 하고 무작정 퇴사를 해버렸어요. 한동안 그냥 진짜 방에 우울하게 박혀 있었어요. 펜루스 증후군도 좀 오고 해서 이제 병원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있다가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명상이 그거 되게 좋대 이런 추천을 지인한테 받고 그래? 하고 이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명상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나? 막 머리에서부터 빛을 가지고 막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막 그걸로 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나 이거 뭔가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막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그럴 거면 너는 강사로 가라. 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뽐뿌가 막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 제2의 인생은 요가 강사로 정했다. 이러고 이제 요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요가를 하다 보니까 조건을 좀 그래도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가지 조건을 따졌었는데 일단 명상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랑 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거랑 두 번째는 요가원도 요새 좀 생각도 없어지는데도 하도 많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정통 요가를 가르치는 곳인가 이런 것도 좀 봤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강사를 하려면 여기 요가원을 다니면 뭐 취업 연계 관련 베네핏이라도 있나? 막 조금 이런 것들을 따져봤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돌비 요가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어마무시한 곳이네. 예.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상담을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일단 건물 자체는 그냥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가 건물에 딱 들어가서 요가원 문을 딱 열면 첫인상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아로마 향 같은 게 은은하게 막 나요. 그래서 들어가면 기분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첫인상부터 여기 좋은 냄새 나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딱 일어나는데 엄청 푸근한 이미지의 40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본인도 요가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화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갔던 터라 티추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말투가 진짜 온화하고 차분하고 나긋하시면서 예.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요가원의 이미지가 뭔가 좀 그랬거든요, 사실. 막 다도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막 앉아서 차분하게 그러셨군요.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그랬어요. 상담실을 안내해 주셨고 나무로 된 예쁜 테이블에 그 다도 세트를 딱 놓으시면서 차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막 이거 뭐야? 좋다 막 이러고 네, 엄청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티추님 이렇게 저희에게 와서 상담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같이 상담 한번 해봐요. 막 이러면서 나긋나긋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요가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벌써 1, 2번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저는 알아봐야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하면은 제대로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하도 좀 이상한 것도 많아서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찾아오셨다고 진짜. 저희 요가원은 대표님이 직접 요가 전문 서적을 출판하신 분이다. 책을 쓰셨고 그만큼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그 교재 하나로 이 요가라는 것에 대해 정의부터 시작해서 티칭법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처럼 이렇게 설명된 책이 없다 어디에도. 이분이 만드신 거다. 예. 이거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재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진짜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좀 뿅 했어요. 우와 여기 좋네? 이러고 그 다음 이제 취업 연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정통 요가가 없어지는 우리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이 정통 요가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체인점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요가인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우리 요가원의 출신인 선생님들은 더 이렇게 취업하기 쉽게 우리 체인점을 같이 오픈해서 선생님들을 다 여기다가 왜냐면 우리는 같은 뜻을 함께하고 같은 걸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훨씬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의 기회를 먼저 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10명이 요가 강사를 희망해서 저희 요가원에 왔으면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8, 9분은 되신다.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네? 너무 좋은데?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퇴직금을 태워가지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수업은 2분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 분은 메인 강사분이시고 한 분은 보조 강사분이세요. 그래서 2분이 하시는데 이 요가 전문가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알려드리려면 일단 요가 철학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요가 자세부터 하는 그런 요가 시퀀스들, 빈야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해부학을 배워요. 나머지 하나가 명상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마치 학교 시간표 짠 것처럼 이 수업을 이렇게 한 과목씩 하거든요. 네. 또 평일에는 개인적으로 수련을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어요. 그냥 일반 요가원 사람들 가는 것처럼 몇 시 타임에 그냥 가서 듣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대충 듣고 드디어 첫 수업에 갔어요. 예. 너무 생각보다 기대되더라고요. 갔는데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한다고 가서 보니까 수업을 해야 돼서 그런지 큰 그 요가 하는 자리에 침대 위에 두는 그 조그만한 간이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앞바다리에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예? 조그만한 거를 그 인원수대로 쫙 깔아놨어요. 그럼 거기에 다 옹기종기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업을 듣고 동작 같은 걸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대망의 그 메인 강사분이 딱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도 작고 아담하고
하얗고 되게 진짜 우아하게 생기셨어요. 오. 막 차분한 베이지 컬러의 상하이를 딱 그 요가복을 입고 오셨는데 말투도 진짜 조곤조곤조곤 하면서 와 정말 이상적인 요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는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선생님 진짜 멋있다. 나도 선생님처럼 될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매일 다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어요. 명상일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명상일지는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독특했던 거는 명상을 하면서 내가 느낀 모든 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쓴다가 붙는 거예요. 솔직하게 써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근데 솔직하게 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군요. 일단 하고 넘어갔고 두 번째는 워크숍이 있대요. 몇 월 며칠부터 1박 2일이 있는데 이때는 단 한 명도 빠질 수 없다. 필참. 이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비워두셔야 한다. 네. 그래서 워크숍을 왜 하지? 전문가 과정에서 그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는 동안 점심시간은 늘 항상 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겠냐라고 먼저 물어보셨고 네. 다른 학생들 다 그냥 크게 이상하진 않고 좀 귀찮은 것밖에 없어 보여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싶어서 다 네네 하고 이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몇 주간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진짜 배우는 느낌이 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을 다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점심을 먹다 보면 또 명상일지를 매일매일 쓴 거를 그 선생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것 같니? 갑자기 이러세요. 정말 진짜 뜬금없거든요. 네. 밥을 먹다가 그래서 그 학생이 왜 그러세요? 이래요. 그러면 나는 너의 명상일지를 봤어. 너가 몇 월 며칠에 이런 말을 썼던데 너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니? 너 이거 솔직하게 안 쓴 것 같아. 너는 여기에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렇지 않니? 막 이러세요 갑자기. 네.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근데 그분이 조금 정직하신 분이셨는지 찔렸나 봐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털어놓는 게 좀 힘이 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괜찮아요. 다 괜찮다. 우리 여기는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답답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돌비 요가원이라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마음의 짐 내려놓고 오픈해보자. 여기는 누가 뭐래도 너에게 너의 말을 했을 때 너를 평가하거나 너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는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너의 이 숨겨놨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오픈해볼래? 그게 또 너를 위해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크게 이상하다고는 못 느꼈고 그냥 뭔가 너무 막 이렇게 닫혀 있어서 뭔가 수업하는 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 사람이? 그냥 저는 딱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생분들이 하나둘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맞아요. 저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좀 다른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무서워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비난을 받는 게 무섭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니 비난이라니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시거든요. 예. 근데 이 파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해요. 너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나는 네가 더 이상 그런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리 원인을 알아야겠지? 왜일까? 왜 그런 걸까? 너가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너는 기억할 수 있어.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련을 하고 있다.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네. 이 수련의 과정에서 네가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이거를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그래서 거절을 다들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이게 수련의 과정인가? 점점 다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선생님이 묻는 말에 막 대답을 되게 성실하게 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의 그런 밑바닥 속에 있는 자기들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슬슬 점심시간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저 질문이나 화살이 나에게도 올 것 같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조금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이게 수련의 과정이라기엔 왜 이렇게 모든 데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점점 요가 수업이 이게 맞아? 막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점점 이 영역이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만이었잖아요. 이 다음에는 오전 수업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요가의 철학적인 것을 배워요. 그럼 이 철학으로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요가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의 교과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걸 우선 말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다들 몸과 마음의 건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평안함? 이런 거 아닐까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을 만드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죠? 이렇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죠. 저도 속으로 괴로움을 없앤다고? 그래서 어떤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대표님 얘기를 하시면서 자, 우리 책을 쓰신 대표님께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인과가 있다. 고로 이 인과를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일어나는 파동을 수련해서 차분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게 파동을 이어가면 괴로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와도 원인은 내 안에서 찾아서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거는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했거든요. 거부감이 들지 일단. 네,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서 아니 왜 이런 거를 자꾸 강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강요 같은 게 뭘 말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맞다. 뭔가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따뜻하게 들어주면서 공감을 하면서 근데 너의 그런 마음은 다 이제 너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이걸 같이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너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자이자 길잡이야. 내 말만 잘 따라와서 우리 이런 부분을 모두 함께 같이 이렇게 나아가 보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면은 물론 한계도 와. 너네들이 거부감이 들고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거부감이 드는 거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야. 조금 더 지나서 깨달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지?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 아니야, 최면?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업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늘려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이 선생님이 말하고 이 선생님은 이미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따뜻하게 공감하고 막 알아주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이 사람의 그런 약점처럼 보이는 부분을 건드려서 보다듬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수련의 과정이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구나 라고 이제 학생들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요가원에서 만난 똘순이라는 친구를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이 똘순이라는 친구가 저처럼 명상에 관심이 있다가 강사를 하고 싶어서 온 친구예요. 항상 저랑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곤 했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이걸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언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왜? 이랬어요. 했더니 나는 요가 수업이라고 하면 처음 커리큘럼처럼 그냥 철학에 대해 배우고 명상 방법 배우고 해부학 배우고 자세 배우는 거지. 여기서 왜 자꾸 괴로움을 벗어나고 안전하다며 왜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보면은 수업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커 언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동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거 이상해요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사실 보면서 혼자 불편하고 좀 거부감 든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똘순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질감이 확 들면서 야, 사실 나도 그래.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똘순이가 언니 근데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더니 요새 자꾸 한 명 한 명씩 개인 면담을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 면담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니 근데 그냥 개인 면담을 하는데 나보고 다음 주에 개인 면담을 하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 그럼 네가 그 면담 한번 해보고 나 좀 알려줘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다음 주니까 한 주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다른 친구들이 면담을 아름아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면담하고 와서 대뜸 막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나 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와 애정도가 엄청 충만해져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업 태도들이 다 앵무새처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뭐 어떤 철학적 얘기로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해요. 요즘 당신을 속박하고 있는 게 뭐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랬어요. 나는 갑자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같은 데나 사람들이 갑자기 꽉 찼을 때나 나는 뭔가 너무 답답함을 느낀다.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나는 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폐소공포증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많은 게 답답한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공황 증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외부적 요인이 그렇게 너를 만드는 걸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누구나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요가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파헤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인 건데 거기서 선생님이 아니 너는 네가 지금 회피하고 있어. 너는 제대로 너 자신을 봐야 돼. 너와의 대화에서 지면 안 돼. 너는 지금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원인이야. 네가 그걸 만들고 있어. 우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로 했는데 너는 그 파동이 그러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지금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진짜 왜 저러지? 좀 점점 이상하네 하는데 신기하게도 옆에 다른 학생들은 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 우리는 파동을 없애야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까지 이제. 가세에서 그 한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또 이래요. 진짠가? 내가 이상한 건가? 옆에서 보조 강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 다 겪었어요. 근데 그거 겪고 나서 지나고 보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지금 다 과정일 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여기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느껴도 처음에는 거부감 들어도 괜찮고 반항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부감과 반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아니 내가 이런 게 힘든데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게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거부감과 반항을 느끼는 거야. 네가 더 우리를 잘 따라야 돼. 결국은 이건데 여기서 학생들까지 같이 막 앵무새처럼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요가원에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똘순이한테 너 이번 주 면담하면 진짜 꼭 얘기해주라고. 애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점점 이상하다 막 이랬는데 똘순이가 알았어 언니 나 내일이야 드디어 이러면서 면담하고 얘기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똘순이가 면담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똘순이가 면담이 5시라 그랬거든요. 5시부터 이제 한 1시간이면 하겠지 하고 이제 핸드폰을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조용해요. 예. 그래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연락을 해봤죠. 야 똘순아 끝났냐? 이렇게. 근데 안 읽어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나? 뭐지? 하고 있다가 그냥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아직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바쁜가? 그냥 이러고 어차피 또 막 요가원에 그 필수로 채워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매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물어봐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을 안 오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요가원 가는 날이 돼서 드디어 가서 똘순아 너 오늘 진짜 얘기해줘야 된다 이러고 딱 갔는데 똘순이가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주변에 똘순이 오늘 왜 안 와? 뭐 들은 거 있어? 했는데 저희는 보통 거기에 오늘 못 오는 날이면 못 오는 사유랑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못 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똘순이가. 그래서 걱정도 되면서도 뭐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얼굴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똑같이 무슨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뭔가 다를 게 없는 너무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저만 계속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날 제가 수업을 좀 집중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티추야 이렇게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티추야 오늘 끝나고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냥 우리 잠깐 간단하게 면담을 하자. 그러면서 다들 면담했어. 다들 한 거 맞지? 막 이러는데 그 학생들이 막 맞아요. 나 면담했다. 막 이러면서 좋은 시간이니까 해보라고 막 주변에서 막 갑자기 추천도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똘순이는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았고 얘네는 왜 갖다만 놓으면 이렇게 난리가 나지? 막 이런 생각에 원래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보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면담을 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수업이 끝나고 면담을 한다고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티추야,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이러세요, 갑자기. 그래서 문제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만이야. 딱 이러세요. 자만?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자만이요? 제가 뭐 자랑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자만이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거기에 되게 자신감 있지? 너가 하는 생각이 과연 다 맞을까? 너가 하는 생각들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없는데 왜 그러시지? 그냥 이랬어요.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보면 나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보면 다 알거든? 너는 지금 우리 수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 너는 뭔가 거부하고 있어. 나는 그걸 느끼고 있다?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뭔가 이 수업의 비중이 좀 전문성이랑 떨어지는 것 같다. 자꾸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 사실 좀 비싼 수강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요가 전문가 과정에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사실 의심이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까 말까 순간 고민은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허투루 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드렸더니 바로 그게 자만이야. 이러셨어요. 진짜 정확하게. 바로 그게 자만이야. 티추야, 잘 봐. 네가 왜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괜찮다 아니다를 너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너는 그런 것을 몰라서 여기 왔고 안내자가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가 그 길을 거부하면 그게 자만이야. 너는 너의 세상을 너무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게 내 세상까지 나오고 자만인 일인가? 조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죄송한데 저는 공감이 안 된다. 근데 뭐 이게 수업의 커리큘럼이라면 나도 뭐 최대한 내 선에서 성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랬더니 너는 그리고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문제인 것 같아. 막 이러세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가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너 하나도 안 따르고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자꾸 뭔가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니잖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경계심이 드니까 그렇게 경계를 하는 저를 보더니 봐, 티추야. 지금 바로 너의 그 모습이야. 너는 너무 너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걸 보질 않잖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니까? 나는 너에게 이 안전한 곳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이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너도 알 거야.
너는 지금 불신과 반항과 그게 너무 커. 반항 마음껏 해도 되게 괜찮다? 말했잖아. 여기는 안전하다고. 근데 언젠가 나는 너가 그 반항의 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줄 거라고 선생님 믿어. 티추야, 잘할 수 있겠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떨떠름한데 제가 계속 근데 좀 불편해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동의하는 척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얼른 마무리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똘순이한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안 받는데 똘순이가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예? 언니, 나 워크숍 땐 갈 건데 그때 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이 한 2주 뒤였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일단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도 면담을 했고 뭔가 이상한 건 알겠다. 그러니 너도 좀 괜찮아지면 빨리 연락을 달라. 좀 많이 걱정된다. 네.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워크숍에서 만나.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이러고 저도 사실 그 면담하고 핑계 저 핑계로 한 2주간을 요가원을 안 갔어요. 일부러.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집요하게 하루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전화로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데 티추야, 너가 이번 주에는 일반 수련을 하러 잘 안 왔더라? 그래서 혹시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니? 아니면 혹시 선생님이 한 말들 중에 너가 불편했던 게 있을까? 우리 그거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게. 내일 오후 4시쯤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일로 많이 좀 바빠서 이번 주는 수련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래? 그럼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 그럼 비는 시간이 몇 시니? 우리 그때 개인 면담을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때 많이 얘기를 못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뭘 막 얘기를 하자 그러지? 그래서 아니요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뤘어요. 계속 미루다가 워크숍 당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워크숍도 제가 생각했던 워크숍은 이런 거였거든요. 요가 전문가 과정이니까 자연 같은 데서 뭔가 요가 이렇게 막 동작도 하면서 네. 그런 이때까지 배웠던 플로우를 다 해보고 또는 뭐 배웠던 명상 방법들을 뭐 이렇게 직접 해본다던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워크숍을 1박 2일이나 가는데 그런 걸 하겠지. 좀 괜찮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크숍 장소라고 딱 보내준 곳이 그냥 웬 오피스텔이에요. 그냥 집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에요. 한 층에 있는 한 집을 빌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워크숍이래요. 그래서 저는 요가 워크숍을 왜 이런 데서 하지? 이상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거기서 요가 동작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의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도 소통하고 알아가면서 우리 요가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이미 필참이라고 하셨고 갔죠. 처음에는 뭐 요가로 혈자리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뭐 배 마사지, 근육 이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길래 그래도 수업다운 걸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다 둘러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자,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의 마음 분석 리포트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 한다. 본인의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거를 요가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누가 먼저 해볼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수업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근데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로 티추야, 그래서 개인 면담을 내가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수련을 한다는 것은 이런 내면을 털어놓고 성숙해지는 거야. 너가 아직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1박 2일 동안 네가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는 왔어요. 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엄청 걔가 밝고 귀여운 애인데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너 지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언니 여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면담을 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내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개인적 일인데 엄청 좀 그 친구가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님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막 아이고.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되게 꿋꿋하게 잘 지내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 면담을 하면서 나를 바닥으로 몰아붙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예상했던 거는 저도 조금 약간 맛을 봤잖아요. 그 몰아붙이는 거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저처럼 그냥 뜬구름 잡듯이 너는 그래 이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짜 큰 아픔을 가지고 지금 몰아세워졌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했을까 얘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야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그 순간 보조 강사 선생님이 쓱 오세요. 감시했구나. 예, 그러면서 어때요? 워크샵 뭐 얘기할 거 준비 한번 해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뚝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대화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네, 뭐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얘기를 못하고 똘순이랑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아니면 우리는 카톡이라는 게 있는데 말로 못하면 카톡을 써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음부술 리포트인지 나발인 짜면서 뭐 자신에게 걸려있는 걸 말하고 앞에서 막 그러고 있고 뚜루룩 앉아있는데 발표자를 가운데 딱 두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발표자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일단 그 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의 일부가 되어서 카톡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언니 내가 그 가족들의 원흉을 스스로 만들고 즐겼대. 남 탓하지 말래. 다 내가 만든 거래. 내가 죄래. 그게 다 인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 언니. 나보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은 게 내 탓이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때 면담을 하다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제 탓이냐고. 그러면 선생님은 역으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다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으시겠냐고. 정말 그게 온전히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하지만 대표님은 도달하셨어. 나는 대표님의 덕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뀌었어. 나는 그래서 너에게 그 똑같음을 알려주는 거야.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거기서 와 여기 미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 멘탈이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안 끝났대요 심지어. 그러더니 너는 내 면담으로 안 될 것 같다. 대표님 면담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친구는 대표님 면담을 했대요. 그래서 대표님 면담을 하는데 그 대표님 면담을 소개해주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대요. 너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화나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근데 대표님은 나보다 더 모질게 말해. 근데 그게 다 사랑이야. 다 그거를 너가 깨닫고 나면 아 그래서 이렇게 모질게 하셨구나 이해할 거야. 근데 나는 너라면 똘순이 너라면 대표님과 대화했을 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똘순아 대표님이랑 얘기 한번 해봐. 그리고 대표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정말 모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마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 네, 그거에 대해 얘가 힘듦을 얘기했잖아.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무조건 얘 탓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그거를 더 세게 네가 그걸로 지금 힘들다고 하면 네 가족들은 너로 인해 이미 진작에 더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자꾸 막 몰아붙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것보다 화가 너무 났대요. 그냥 화가 너무 나고 그 상황에서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저는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니 이걸 견뎌야 합니다.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끝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이거를 버텨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가버리겠는데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거를 한 시간 반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2연타잖아요. 그 메인 강사 선생님한테 듣고 그 다음 대표님한테 바로 듣고 그러니까 얘가 그날 5시에 면담이라고 했었잖아요. 5시부터 거의 다 끝나니까 9시에서 9시 반쯤 됐었대요.
그 시간 동안 그런 감정 노동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거를 카톡으로 보고 저는 이제 어떡하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게 나 지금 환불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씩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발표를 하다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마음분석 리포트 자신에게 걸려있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걸려있는 어떤 것을 마주하는 것조차 너무 싫어요.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 의무도 아니고 이게 안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똑같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이겨내셔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얘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털어놔야만 해요. 해야만 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짜 죄송한데 저 너무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요. 해야만 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0분 드릴게요. 10분 동안 정리해서 우리 말하는 걸로 해요.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나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너무 미안한데 싫다 하면서 이제 울먹거리셨어요. 네. 근데 저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만드는 거야.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얘기해봐. 이거를 지금 얘기하러 우리가 온 건데 네 내면을 왜 보여주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은 결국 우셨어요. 진짜 엉엉 울면서 나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막 이랬는데 아직은 단계가 아니었나 보네요. 개인 면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딱 이래요. 그러면서 우선은 아직 이 많은 인원들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정리 좀 하고 계시고 이따가 다시 시도해봐요. 얘기 오늘 꼭 해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너무 멘탈이 나가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몇 명이 또 붙어서 달래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싸늘하다. 이거 왠지 나의 미래를 보는 기분이다. 뭔가 불안했어요, 그냥.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내 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이어가지고 회사에서 본인 일을 할 시간에 남들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 맨날 야근을 한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사실 힘들잖아요. 에너지 너무 쓰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퇴근해야지 하고 차를 딱 탔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아침인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할애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졌다. 엄청난 우울증이 와서 회사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갑자기 모든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았대요. 그냥 진짜 방 밖에 아예 안 나왔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제발 문 좀 열어봐라.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 막 이런 아픔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되게 큰 일이잖아요. 다들 막 어떻게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 자기를 못 돌봤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즐기고 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가 그러는 건 네 자기 만족이잖아.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왜 그러고 네가 힘들다고 박혀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 가져주지. 너는 그거 즐기고 있지. 너 진짜 우울한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서 치료도 되게 오래 받았고 이제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랬고 실행에 옮길 뻔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좀 벙 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다가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펜로스 때문에 막 우울증을 좀 겪어봐서 알지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호르몬과 뭔가 그런 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면 몸이 아파지고 그러지 않냐. 나는 꼭 그게 이 친구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좀 상처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조금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좀 불편합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그냥 나는 봤을 때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듣다 좀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찰나에 저에게 보여주는 표정이 야, 너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색하면서 저를 정말 세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티추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니 혹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티추는 그냥 너무 너를 공감해주려고만 하는 건데 나는 안내자잖아.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티추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의 안내자의 말을 할 때 너는 좀 듣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한 명 한 명씩마다 반복이 되고 저는 보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저랑 똑같이 똘순이도 옆에서 이거 아닌데? 왜 저래?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던 사람이 그 워크숍에서는 한 명 한 명 그렇게 막 말하라고 했던 마음 분석을 얘기하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제 차례가 슬슬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그랬죠. 저는 딱히 얘기하고 싶은 게 없다. 다른 분들 얘기 듣는 것도 좋네요. 막 그랬더니 내가 말했지. 티추 너 자만이라고. 너는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진짜 네가 무슨 히어로? 여주인공? 막 이런 건 줄 아냐고.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냐고.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안 되겠다면서 저보고 아니 너는 오늘 이거를 꼭 여기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겠대요. 그러면서 너는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도대체 뭐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명상 열심히 하고 커리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내 말에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잖아. 근데 나는 이럴 때일수록 나는 끝까지 몰아세울 거야. 너처럼 이렇게 반항하는 애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제일 빨리 변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와 이거 뭐지 진짜? 그래서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받아들이라고 했지. 너는 이 상황도 견뎌야 돼. 왜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딱 그랬어. 나도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엄청 울고 엄청 반항하고 나는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빈 적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점점 진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선생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게 앉아있는 친구들이요. 똘순이를 제외한 앉아있는 친구들이 어땠냐면 몇 명은 웃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싫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웃으면서 언니 받아들여야지. 선생님이 지금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데 언니 그게 바로 거부하는 거야. 언니 마음을 열어봐. 막 이래요 웃으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되게 안타깝게 보면서 얼른 깨달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나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막 이런 부류들이 있었는데 네. 그 진짜 막 깨달았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웃는 친구들이 다 뭔가 표정들이 광기에 어려서 나는 이 깨달음을 좀 알아. 언니는 이걸 왜 모르지? 지금 우리 엄청 귀한 경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데 앞에 이 10명 넘게 앉아가지고 웃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막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진짜 숨이 가빠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이 다수가 나를 그렇게 보고 또 몰아세우고 그러면 제가 진짜 시험 들을 때 왜 저때 왜 도망 안 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통제력이 조금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멍한데 몸이 덜덜 떨리고 이제 너무 무서워지면서 눈물이 진짜 고이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죄송한데 진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뭔가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들었지? 너도 지금 네가 만드는 거야. 즐기고 있네? 너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 안 먹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있던 똘순이가 저를 계속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소리를 빽 질러요. 그냥 선생님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친구가. 이거 진짜 아니라고. 제가 명상 공부도 많이 했고 의학적으로도 지인한테 많이 들었는데 우울증이나 공황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는 거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불쾌하고 또 지금 티추 언니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안 멈추시냐.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폭력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폭력 수준처럼 보인다. 너무 기괴하다. 그만하셔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막 저한테 몰아세우다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똘순아 넌 조용히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거기서 또 움찔해가지고 있고 그대로 이제 그 선생님은 저를 계속 몰아붙이고 제가 결국 진짜 공황이 왔어요. 그렇게 경험할 줄 몰랐는데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숨이 안 쉬어져서 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황이 오면 숨이 안 쉬어지면 헉헉대거든요. 막혀서. 그거 지금 너가 만든 거잖아. 이겨내. 공황에 와 있는 저에게 그 상황에서 또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똘순이가 그 순간 그냥 일어나서 제 팔을 잡고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똘순이랑 나가려고 그래 나가자 하고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안 되겠어요. 저 나갈게요. 이러고 문 열고 딱 나가는데 뒤따라서 보조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막 저를 달래요. 티추야 메인 선생님이 너무 세게 말했는데 괜찮아? 많이 힘들어? 아 힘들지 아, 네, 미안해 막 이러세요. 근데 똘순이는 그 선생님이 따라 나오는 걸 보고 표정이 완전 굳어요. 언니 미안한데 내가 지금 언니를 일단 달래주러 나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 언니? 근데 내가 하면 막힐 것 같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조용하게.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보조강사 선생님은 와서 무슨 얘기하니? 같이 얘기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극단의 상황에서 빠져나왔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와 미쳐버렸겠다 진짜로. 그래서 그 보조강사 선생님까지 와서 이 사람은 이제 막 저를 달래요.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안 포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마음 진정시켜서 들어가서 다시 같이 얘기 잘 해보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서는 막 몰아세우고 여기서는 차분하게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나가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아예 돌아와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첫 모습이 학생들이 그 문을 열고 중문이 있잖아요. 그럼 중문에서 고개를 빼꼼하고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언니 이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언니 이제 괜찮아? 괜찮지? 언니 좀 머리가 식으니까 좀 알 것 같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내가 뭘 하냐. 진짜 너네 왜 그러냐. 나는 가야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그 메인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좀 진정됐니? 이제 좀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보조강사 선생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너 가서 감시 잘했고 얘 마음 잘 돌려서 우리 말 잘 듣게 만들어 왔니? 이거예요. 근데 제가 걷다 대놓고 아니요.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던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괴한 상황에서 나는 빨리 벗어나야겠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얼굴 완전 다 구겨져가지고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모르는 애들한테는 나도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신생아야. 너처럼 고집 세고 자만 있는 애들은 신생아라고. 원래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했지만 너 같은 애들한테는 내가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겠다. 너는 네가 자아로 판단하면 안 돼. 내 말을 다 따라. 너는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아니요 전 다 필요 없고 가겠습니다 하고 짐을 챙겼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 무단 이탈로 이때까지 수료했던 거 다 무효되고 환불 못 받는데 괜찮냐고. 헐.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거기서 살짝 나의 퇴직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저도 그게 끝나는 시간이 8시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만 버티래요. 그냥 방에 가서 4시간 동안 자고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라도 해라.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제가 이때까지 한 게 다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근데 진짜 그때 판단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건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일단 그 돈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 돈을 공중에 날릴 수도 없고 네. 이제 이건 협박 수준인데 또 이게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선택권을 저한테 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미쳤다 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똘순이가 그냥 저한테 언니 아깝다. 일단 들어가자. 나랑 둘이 방에 계속 있다가 8시 땡 하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랑 진짜 방에서 4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냥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똘순이가 많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언니 잘 들어. 여기 이상한 데 맞고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언니 잘 들어봐야
언니가 들어보고 판단하면 돼. 일단 여기는 일반 요가원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왜? 이랬더니 언니 그거 알아? 여기 선생님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는 조건이 뭐가 필요해? 그냥 요가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대표님이 만들어준 숙소에서 합숙을 하는 게 조건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인 1조로 방에 룸메이트처럼 같이 살아요. 이 대표라는 사람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일주일간 그 대표와 함께하는 수련한다는 조건인 거예요. 개인 시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성별도 다 뒤섞여 있어요. 그냥 혼숙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고 또 제한되는 것도 많아요. 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허락 없이 마실 수 없고 웬만하면 안 마셔야 하고 마시면 그날부터 이제 아주 또 그 지옥의 설교를 맛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그 선생님들도 가스라이팅을 대표한테 당하고 당한 걸 그대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대표님이 만든 책이 교묘하게 본인의 사상을 맞게끔 만들어 놓는다. 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자아 없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이 대표의 꼭두각시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소름 돋았던 게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요가 조건에서 취업 연계 거기서 그때 그랬잖아요. 정통 요가를 알려서 나는 이거를 요가를 체인점을 내서 기업처럼 만들고 싶다. 그게 대표님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본인이 교주처럼 되고 싶은 거죠. 가능하지 충분히 이렇다면. 저도 이제 그제서야 그런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거를 못 버텨서 도망간 선생님도 굉장히 많고 근데 도망가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발설했을 시에 요가하는 이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안 보인대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언니 4시간 동안 그냥 왜 있으라고 했냐면 언니가 지금 가면 타겟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저는 이제 요가원을 잘못 알아봤구나.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이거 끝나면 바로 나는 환불을 받으러 가야겠다. 환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똘순이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미 기업이래요. 이미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 대표가 또 따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CEO를 겸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영역을 이미 넓혀가고 있고 심지어 그때 그랬잖아요. 저한테 상담할 때 상담 선생님이 우리는 이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정말 프랜차이즈 선정 그 통과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정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나와서 환불을 요청했죠. 근데 환불 요청을 하니까 정말 그 집착의 끝이 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3시간에 한 번씩 티추야, 면담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떻겠니? 너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면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너를 어떻게든 깨달음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너가 상처받았다면 너무 미안하다. 내일 시간 어떠니? 아니다. 아니면 너 되는 시간 말하면 내가 어떻게든 다 맞출게. 만나자 우리.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이거 그만하고 싶다고. 그분이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존댓말 하시더니 계약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등록할 때 환불 규정 받냐고.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취소하는 거면 환불 못 받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제 마음대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공항까지 오게 했는데 제가 여기 계속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공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녹음했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환불을 해줬어요. 오. 너무 황당할 정도로 바로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요가원을 결국 탈출이네,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순이 그분은요? 똘순이는 되게 애매했던 게 그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 친구가. 집이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본인은 한 3회인가 4회 정도 남았어가지고 최근에 한동안 계속 쉬다가 진정될 때까지 있다가 최근에 가서 조용히 수업만 받고 수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원이 되신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똘순이가 본인도 진짜 이곳은 아니야. 다른 곳을 새로 알아봐야지 하는데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그걸 하면 또 그 큰 돈을 진짜 다시 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하느니 그냥 내가 척이라도 하면서 4번만 더 버티면 돼.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요가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이게 그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나 거절을 못 하시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못 태어나올 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못해요. 그걸 노려요. 왜냐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자존감이 그러니까요. 낮은 분은 그 안에서 칭찬을 해주면서 어떠한 너의 존재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올리는 거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계속 이거 거의 맞아요. 무한성이네 여기. 그쵸. 누구야 너는 그렇게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걸려들고 말 잘 듣는 애들은 그대로 끌고 가는데 저처럼 뭔가 이상하다 네. 거부감을 느끼면 2가지 방법을 택한대요. 하나는 사탕을 엄청 줘가지고 어떻게든 회유를 하는 거고 하나는 반대로 끊임없이 몰아붙여서 내가 맞다고 대답할 때까지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만약에 좀 더 마음이 안 좋았다면 그렇게 무섭게 막 몰아붙이면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막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행히도 저는 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티추님. 네. 티추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이게 정신이 진짜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 동안만 들었어도 지금 이 정도인데 저희가 타격을 받는 게 이거를 만약에 직접 몇 날 며칠 듣는다면 이거는 그래 차라리 얘라고 하자. 내가 일원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티추님 그리고 말씀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네. 곳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댓글로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